네, 사드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에 관련 논쟁이 이번 주에 뜨겁게 붙었는데 오늘은요, 그 가운데서도 과연 그 경상북도 김천과 상주 지역 어르신들의 암 발병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 문제를 다뤘는데 관련된 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2016년 말에 간략하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서 임시 배치를 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니다. 이거 정밀하게 봐야 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서 본격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이 잘 인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 환경평가가 지연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의 지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가로막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과거 정부가 과학적 결과를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라면은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역시 과거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정부 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보통 2년 내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가 정식 배치가 안 되고 임시 배치된 상태로 오래 있던 것이죠. 근데 그렇죠. 지난 21일에서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기간이.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이나 결과 발표를. 근데 통상의 경우에 비춰볼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의심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사드가 이미 불거진 거 2016년도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네. 실제로 그 영향 평가를 제대로 착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3개월에 한해서 했던 것이고 네. 일반 영향 평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검사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 거냐? 이거에 네. 대한 의혹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암 발생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씻겨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하려면 국방부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을 안 했다. 예, 그런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외교적으로 보면 3불 1한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3불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려지지 않았던 게 1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걸 약속했다 안 했다라는 것 갖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드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거 아니냐. 네. 중국과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정부는 선언했습니다만 아직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매듭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계신 주민들께서 특히 상주시와 김천시가 해당이 되는데 상주군과 김천시인데 사드에서 가장 가까운 게 김천시의 노곡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암 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주민이 한 170분, 80분 계신데 너무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저런 보도가 나온 지 한 이틀 전쯤에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전자파랑 암 환자 그리고 암 환자 사망자 간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논쟁은 계속 될 걸로 봅니다.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네. 어쨌든 암 발병과 또 이 전자파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해당 당사자들인 주민들이 네. 그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고 네. 이제 그런 환경부의 영향 평가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네. 물론 이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자파가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네.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드 문제로 벌써 진통을 겪은 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죠. 아직도 여기에서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양측의 논란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네.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정부로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정말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암에 걸렸다면 정말 이게 사드 때문이라면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실제로 경북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를 향해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도의원은 김천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대표로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김천 시민들은 지금도 사드 전자파로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영향권에 있는 김천시 농촌면 노곡리는 사드 배치 전까지 암 환자 집단 발생 사례가 전무했지만 2022년과 2022년 사이 전체 인구 179명의 6.7%에 해당되는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다 났잖아요. 이 휴대폰 중개소보다 더 약하다. 그래 참 답답합니다. 이제 최신식 무기들은요 옛날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지금 옛날의 미사일 기지 그런 데보다 현재기 훨씬 기술이 좋아서 전자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와 관련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저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 설명은요. 저희가 2022년 1월입니다. 11월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1월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쯤에 김천시에게 김천시가 정부회를 향해서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거의 5년이 다 된 시점에 정부의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김천시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암 환자 역학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도 환경부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만 보면은 주민들은 우리가 환자가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정부의 역학조사를 왜 반대하는지 그건 좀 의문이네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저게 환경 영향 평가든 저 역학 조사든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환경 영향 평가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고 네. 환경 영향 평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또 그것도 불안 심리로 작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의심하고 있는 불안 요소 이것을 불식시켜주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네. 지금 그런 것에서 심리적 전선이 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과학적 증명이든 아니면 설명이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 수명이 늘고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암 환자는 뭐 비례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정말 그랬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역학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정작 주민들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게 지상에서 50km, 100km 이상 높이에서 날아오는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그 방어하기 위한 체계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파를 쏴도 사실은 하늘에다 대고 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사드라는 무기 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상에 있는 사람 내지는 뭐 심지어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가면 참외까지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레이더라는 게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서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대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만 역시 종합적으로 볼 때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또 다른 도화선이 생겼고 특히 이 어르신들의 암 관련해서는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듣는 설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